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적표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부진보다 더 안 좋은 부진이 나온 모양이죠. 뭐 특히 영업이익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영업이익이란 것은 수익에서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재비라든지 다른 비용, 여타 비용들을 뺀 비용 이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예측은 7조 대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6.5조, 그러니까 6조대로 되게 떨어지면서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를 계속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반도체 분야의 부진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두 가지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로 네. 기존에 원래 생산했던 반도체 생산 같은 것들이 조금 부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들이 생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어느 고부가 가치 반도체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좀 쫓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계속 HB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새로운 고부가 가치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를 빠르게 그리고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기술이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산업인데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해서 반도체를 그러니까 누가 설계한 것을 삼성전자에서 설계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조를 하는 이런 네. 제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야가 좀 이제 계속 TSMC라는 큰 회사 격차가 자꾸 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세 분야에서 모두 좀 부진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이 영업이익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 결국 삼성전자의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생산 분야 자체에 조금 위축이 이렇게 영업이익을 줄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겨울이 과연 언제 끝날 것이냐, 올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 가운데서도 일각에서는 2분기부터는 실적과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런 전망의 기초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스마트폰 같은 다른 분야에서 좀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HBM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 엔비디아 납품의 실패 혹은 납품의 과정 중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시점이 되면은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그가 결국은 지금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크게 밀리는 것이 고대형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라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분야인데 이것을 생산을 하게 되고 양산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 일부 차지하면서 혹은 전반적인 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음에 따라서 결국 주가가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예. 영업이익 같은 게 오르게 되고 주가 같은 것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해결이 될 거냐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자꾸 지속이 되는 게 오늘 사실 어제 실적 발표에서 나왔는데 이제 구조적인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원적 경쟁력 확보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AI 등 첨단 산업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쪽에 너무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비용 쪽에 너무 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분야에서는 혁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혁신에 좀 못 쫓아간 것들을 근원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만큼 조금 어떤 개발 분야에 있어서 조금 속도가 안 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룡들도 걸음이 빨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큰 기업이지만 걸음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공룡이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공룡이긴 하지만 이제 속도 측면에서 조금 느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 있다. 결국은 걸음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속력을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이런 구조 개혁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혁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일단 실적 부진 발표에도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랐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컨센서스 주식 시장의 어떤 영업이익 평가란 건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약간은
미리 형성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실제 실적은 그러니까 12월 달에 보니까 결국 주가 같은 것들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예. 이런 것도 봤을 때 이미 실적 정보 같은 것들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업이익 충격이 오긴 했지만 흔히 말하는 이 시간 시차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때 컨센서스가 형성됐을 때 있는 정보하고 실제 지금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미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지금 사실 역사상 삼성전자 주가가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 시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평가 시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작년에 뭐 밸류업 할 때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했는데 네. 주가하고 이제 장부가 비율, 어떤 주식 시장의 시총하고 어떤 그 자산의 비율 같은 것들이 좀 역사상 낮아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저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작년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게 저평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견들이 있으면서 특히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3일 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좀 짚어보면요. 저가 매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또 이 반도체 관련 기술을 기술 부진을 해소해야 이런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뒤떨어진 것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 두 가지 이슈를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개혁까지 나오면서 주가의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수익이나 영업이익이란 것이 단기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갖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영업이익 기대감이 결국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 현재 중국을 이기면서 수익을 쌓아야 되고요. 미래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면서 미래의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수준도 높여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좀 구조적인 개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또 1등주의에 있어서 좀 비용 절감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에 좀 반성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반성의 의견을 넘어서 삼성전자 조직이라든지 R&D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혁한다고 하면은 뭐 또 잘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뭐 삼성전자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또 나가야 되는 상황들. 근데 말씀하신 내용처럼 불확실성은 분명하다. 지금 뭐 올해 HBM 같은 것이 잘 개발이 돼가지고 주가가 네. 오를 거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구조적인 개혁이 우선돼야 된다는 또 의견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이달 말에 실적 발표도 앞둔 상황인데 호재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언급하신 HBM 같은 경우에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최태원 회장이 젠슨왕 CEO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만난다면은 어떤 걸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뭐 사실 반도체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번 만났는데 그때 예. 이제 반도체 동맹 결국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하고 이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의 어떤 AI 칩 같은 같이 이렇게 커야 된다라는 반도체 동맹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 이제 CES에 가서 SK 하이닉스가 16단, 16단짜리 HBM 고대역 반도체를 만들면서 좀 기술력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기대 때문에 지금은 3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4세대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조금 빨리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AI 산업 전환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이 핵심이고요. 이 반도체 부분이 결국은 어떤 우리 연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메모리를 같이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연산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어떤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합쳐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잘 나가자고 지금도 협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잘 나가자라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이제 이번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좀 예. 이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둘 다 이제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잘 되면 삼성전자 잘 되고 삼성전자가 안 되면 또 하이닉스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규모가 컸던 삼성전자가 조금 영업이익 차원에서 늘 이익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같은 것들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것도 생산하면서 좀 다각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늘 영업이익이 하이닉스보다는 좀 앞선 상태였는데 예.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8조 오늘 나올 건데 아마 한 8조 가량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조 이상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영업이익 자체가 역전이 되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보다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잠정 실적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제 오는 20일에 취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기업인들의 이름들이 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일단은 뭐 신세계 이제 정현진 회장이 가장 그 빅네임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얘기로는 무도회까지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트럼프 취임식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뭐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지금의 이번 행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트럼프의 아들하고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오랜 기간 동안 뭐 행사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아까 우호연 SM그룹 회장 이분은 한미 동맹회 쪽에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아무래도 빵 공장 같은 것들을 지금 댈라스 같은 데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좀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제인협회 회장님이라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지금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네 분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예.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혼조세를 보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뉴욕 증시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좀 혼조세를 네.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관세를 올릴 만한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 연구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관세가 올라가면 또 주가에는 부정적인 물가도 올라가게 되고 고금리가 좀 지속될 거라 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또 근데 노동시장 지표 같은 것들은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 역시 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예. 나오면서 결국은 거의 보합세, 그러니까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낮은 상태로 이렇게 마감했다. 그러니까 좋은 뉴스랑 나쁜 뉴스랑 혼재가 되면서 보합세로 마감한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